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이야기는 왜 GTX-T가 나가리 됐나,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강서구 이야기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뤘던 GTX-T 특집 1부부터 10부까지의 이야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부에서 10부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셨다면은 약간 복습과도 좀 비슷한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 벌써 한 석 달 된 것 같아요. 이 1부에서 10부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다시 정리 버전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표면적인 이유로는 10조의 사업비랑 중복노선, 이 두 가지를 이제 제일 큰 이유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이유에 대한 반론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때 10조 같은 경우는 Y자 노선 기준으로 10조고 경기도와는 6조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9호선 공유 시에는 당연히 선로 공유 구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낮은 코스트 다운, 사업비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통연구원에서는 10조의 사업비 하나에 예만 들었었죠. 두 번째로 중복 노선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건 여러 번 반복드려서 하는 말씀인데, A 같은 경우는 사실상 3호선의 좀 안티테제 같은 그런 노선이거든요. 3호선 A, 일산, 그 다음에 서울역, 종로 3가, 압구정, 양재, 그 다음에 삼성,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간들을 굉장히 많은 유사 구간들을 겹치는 그런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A는 열심히 착공 중이고 D는 중복 노선이라 안 됩니다 라고 교통연구원하고 국토부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강남 직결 원안대로 진행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원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혹은 원안이라고 불리는 경기도안 자체가 첫 번째로는 쓰레기 같은 노선도입니다. 그리고 노선이 쓰레기니까 비식값도 어거지로 맞춘 셈이 되겠죠. 그와 동시에 인천은 Y자 노선으로 난리친 이 부분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좀 핑계거리를 준 셈이거든요. 그리고 GTX-발 부동산 폭등과 정치적인 이유인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는 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이 세 가지 안을 갖고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이유를 따지기 전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정부는 김포에서 부천까지 김부선을 16분이면 갈 수 있다, 60몇 분에서 16분으로 굉장히 이동 시간을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관점을 좀 달리 봐야 합니다. 김포에서 부천까지 16분씩이나 왜 걸리냐 이거든요. 이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할게요. 다른 GTX ABC 같은 경우는 시작역에서, 서쪽 기준으로요, 시작역에서 인서울에 들어가는 첫 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 살펴보죠. A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정에서 연신내까지 약 12분 정도, 13분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연신내에서 서울역 사이에 중간역이 없기 때문에 서울역까지 5분이면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장계하고 부천종합 운동장까지만 이제 16분이 걸리잖아요. 신도림까지 하면 얼추 20분에서 한 23분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이 인서울 진입시간 절반이면 서울에 떨어지고 20분이면 서울역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7분이면 삼성까지 가게 되죠. 얼마나 이 20km를 16분에 갈 수 있다는 게 다른 GTX 노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느리다라는 사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고, 이러한 케이스는 BC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송도에서 서울역 같은 경우도 B잖아요. 맨날 지금 이야기하는 게 김부선을 GTX B의 지선 혹은 직결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GTX B 본선 지선할 것도 없지. 아무튼 지금 현재 나온 노선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서울에 들어오는 첫 역인 신도림까지 10분이면 갑니다. 참고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한 23km 정도 나오거든요. 오히려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 가는 것보다도 살짝 먼데도 불구하고 이동시간은 절반밖에 안 걸립니다. 즉 경기도 안이라고 제시하는 이 안 자체가 얼마나 개판으로 노선을
노선도를 설계를 했는지 여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C를 봐도 이 김부선의 16분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수원에서 양재까지 약 19분, 이건 굉장히 좀 오래 걸리잖아요. 하지만 서울의 초입이 양재입니다. 이미 서울의 초입 있고 강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까지 25분도 안 걸리는 그러한 빠른 시간이 갈 수 있고,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이제 경기도 구간에 역을 좀 더 많이 배치해가지고 수원에서 경기도까지의 진입 시간은 오히려 김부선보다도 오래 걸립니다만은, 시작점이 신도림이냐 김포공항에서 가는 거하고 서울 초입 시작점이 양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BC를 봤을 때 서울역까지, 서울의 진입 구간까지 13분, 10분, 19분이고, 그 다음에 서울의 중심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8분. 다음에 이게 아마 20 몇 분 걸릴 거고 25분이라고 치죠. 그 다음에 22분, 삼성역까지. 그렇다면 우리의 김부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김포부천만 16분이면 중심지까지 14분 안에 주파를 해야 되고, 사실상 GTX라는 노선의 기본 개념만 보면은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삼성까지 14분에 갈 수 있느냐? 가능은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그 잘라먹었다는 원안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 노선을 보면은 뭐 강남, 사당, 강남, 삼성, 뭐 신림도 거치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노선을 거치면 절대 14분 안에 부천에서 삼성까지는 주파가 안 되거든요. 신도림도 거쳐야 되잖아요. 신도림, 사당, 강남, 삼성, 아니 신도림, 신림, 사당, 강남, 이거는 못해도 20분에서 25분은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16분에서 25분 걸린다 그러면은 이 원안대로 진행이 되더라 한들 40분이 넘어가는 소요 시간이 걸리고, 지금 말이 제가 30분 미만이라고 했죠. 실제로는 다 20분 초반, 중반,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20분 초반대 40분 초반이면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들어가는데 ABC 대비 2배까지도 더 느린 번호선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 구간에 최대한 30분까지 가려면은 못해도 김포 장기역 기준으로 신도림이 됐던 뭐 구로가 됐던 뭐 김포공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늦어도 10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서울 안에. 그래야지 뭐 여의도, 사당, 강남을 거치든 어찌됐든 간에 장기 기준으로 삼성까지 30분 미만에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스피드가 생기는데, 이 경기도 아니라고 불리는 강남 직결하는 30분이 문제가 아니라 40분 오바, 최악의 경우는 50분 가까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노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경기도안 자체가 쓰레기고, 너무나 GTX D라고 경기도안이라는 강남 직결 노선 자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여쭤들여서 40분 갈 의미는 없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김포공항 경유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구로나 신도림을 주장했다가 이런저런 뭐 제가 아는 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1월달에 이제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로 간다. 그 다음에 2월에 SBS가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발 노선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이후부터 이제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안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처음부터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역을 심플하게 장기검단 김포공항까지 3개만 박아놓으면은 장기에서 김포공항까지 10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16분이면은 신도림까지는 20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서울 진입구간은 이미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제 김포공항 경유를 주장을 했었고, 이렇게 장기에서 김포공항까지 10분 안으로 끊으면은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5분, 여의도 사당까지 5분, 사당에서 삼성까지 3분, 이렇게 되면 장기 삼성까지 30분 미만으로 끊을 수 있거든요. 말이 30분 미만이지 한 25분 실질적으로는 정도로 끊을 수가 있게 됩니다. GTX ABC 역시 외곽에서 중심부, 삼성 혹은 서울역까지 20분대 초중반을 목표로 노선이 나왔고, 제가 생각했던 GTX D 역시 이러한 ABC의 특징을 역으로 추적해보면은 굉장히 역을 심플하게 가야 됐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거의 얼추 나오는 게 그 김부선이 장기, 백골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이 검단, 계양, 대장, 부천종합운동장, 그 다음부터는 이제 B로 뭐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16분 걸리고 여기서 5분, 여기서 2분, 2분, 2분 하면 대략적으로 보면 6, 5, 11, 11 겨우겨우 30분을 끊거든요. 겨우겨우. 말이 30분 아니지. 이게 지금 아까 전에 GTX B가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거의 20분 초중반 정도 나오는데 겨우겨우 끊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강남 직결로 간다 하더라도 신도림에서 사당, 강남, 아니죠, 신림, 사당, 강남, 삼성, 얼추 경기도 안이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신도림에서 신림까지 한 5, 6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3, 4분? 3, 4분? 3, 4분 되거든요. 그러면은 16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3, 3은 9니까 21분에 27분에 36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도 36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시간 단축이 당연히 지금 현재 골드라인에서 삼성까지 가는 경우는 한 50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단축은 되는데 이게 몇 조씩 때려박아서 이 몇 조를 때려박은 효과는 30분 미만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장기에서 삼성까지 20분 중반 정도에 끊어야 되는데 이거를 30분 중후반까지 끊는다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 333분도 지금 얼추 표준속도 50 이상으로 잡았지, 만약에 50 정도 근처에 잡히면 444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BC값 같은 경우도 지금 말이 많은데, 첫 번째로 BC값을 맞추는 간단한 방법은 사업비가 많이 들면 그냥 요금을 올리면 됩니다. 요금을 올리면 되던가, 안 그러면은 뭐 차량을 많이 보내면 되는데, 근데 GTX 같은 경우는 이러한 표준속도 100 근처 나오는 전철들은 한 5, 6분, 배차 간격 5, 6분 정도 한계거든요. 그렇게는 못 보내고 거의 뭐 요금을 뭐 8,000원, 9,000원 때려박으면 얼추 사업비는 뽑겠죠. 왜냐? 사업비는 일시적이지만 운영비는 계속 누적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BC값도 문제이긴 한데 교통연구원조차도 지금 10조 사업비를 예로 들고 있잖아요. 총 예산의 가용 예산 중에 몇 분의 뭐 3분의 1이 10조라는데 이게 자체가 처음부터 제가 Y자 노선부터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예타 BC값을 어거지로 맞추는 것도 문제지만은 전체적인 국토균형을 위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라. 지금 국토연구원이 뭐 지자체를 대놓고 깔 수는 없지만은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 40조다 연간 예산이, 그러면은 이 노선이 Y자 노선 같은 경우가 지금 인천공항에서 지금 부천종합은 여기만 5조가 나오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나머지 노선이 5조 정도에서 10조 정도로 잡았거든요. 부천 인천공항까지만 5조를 쓰겠다, 여기에 대한 사실 태클이에요. 굳이 10조라는 예시를 강하게 드는 이유가 특정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 쓰지 말아라 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GTX ABC가 예탁값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선로 공유거든요. 경기도 인천 강동구 뭐가 됐건 간에 전부 다 남부광역 급행철도를 베이스로 이제 좌우로 늘리는, 흔히 말하는 경기도 안이라는 GTX D의 노선은 선로 공유가 구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노선이 70km 정도 나온 노선이 이제 5.9조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 GTX A가 80km인데 실질적으로는 절반 정도는 이제 삼성 동탄은 SRT 지금 현행 이 고속선로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 구간은 40km 초반 정도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3조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수치가 2015년 기준으로 해가 나왔던 그러한 2015년에서 한 18년, 17년 정도까지 예탁값이고, 지금 뭐 김부선이 됐던 GTX-D가 됐던 그 사이에 이제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토지 상승분 같은 게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같은 구간을 GTX-A를 지금 예탁 뽑으면은 뭐 3조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나오는 건 자명한 일이긴 한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선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그 가용 운행 거리보다도 더 적은 운행 거리를 공사를 하고, 그래서 운영 공사비를 낮추는데 제일 큰 그런 혈안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할게요. A 같은 경우는 삼성동탄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40km 정도를 공유 구간으로 뒀습니다. 절반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부선, 서울 중심지거든요. 신도림에서 서울역까지 이 구간은 이제 경부선을 선로로 쓰긴 쓰되 지금은 복선이에요. 이 복선에 뭐
이제 KTX 무궁화, 뭐 그다음에 뭐 ITX 새마을, 화물열차, 그다음에 뭐 경부선이란다. 경인선 전철, 그다음에 이제 천안행 전철, 굉장히 많은 전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빠듯빠듯해요. 지금 그래서 포화 상태에 있는데, 이런 복선 선로를 이복선호로 깔고 선로를 공유함으로써 GTX-B하고 GTX-B를 만들면서 경부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타값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GTX-B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으로 가면 중앙선도 선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존에 다른 타노선의 컨디션을 좋게 함으로써 예타값을 올리는 그런 사례고, 그 GTX-C 같은 경우도 경원선, 경부선, 뭐 과천선 등을 지금 여러 노선을 선로 공유를 하면서 이 노선들의 상황을 좀 더 양호하게 만들거나, 안 그러면 이제 과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대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대피선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4호선이거든요. 과천선이 4호선에 대피선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노선은 운행에 차질 없이 유지를 시키면서 이제 GTX 선로를 공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로 공유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 특히 이제 BC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부 다 예타값이 1보다 한참 더 미달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미달되는 결과를 1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제일 큰 제1의 요소가 선로 공유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3기 신도시 쪽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방법인데, 아무튼 이러한 선로 공유에 대한 고민이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GTX-D를 슈퍼 9호선이라고 주장했던 이유 역시 9호선과 대피선 혹은 본선을 공유함으로써 공사비를 크게 낮추는 게 이제 제일 큰 이유였거든요. 보면 이제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는 구간 선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을 선로 공유는 할 수가 없고, 구간에 대한 선로 공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사당은 당연히 이제 9호선하고 크게 벗어지니까 여기서는 공사를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당에서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9호선에 합류를 해가지고 삼성 봉은사점 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도 또 이제 상당 부분 GTX-D와 9호선의 선로 공유를 함으로써, 엄밀히 말하면 대피선 공유겠죠. 대피선 공유를 해가지고 정차역을 다르게 둠으로써 많은 공사비를 낮추고자 했던 게 제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대로 될지로 실제로 플랜 B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경기도 아니라 부르는 이러한 굉장히 강남을 많이 지나치고 선로 공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가는 이 원안으로는 저는 어찌됐건 간에 6월이 돼도 통과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GTX-D와 9호선이 선로를 공유할 경우 추가적인 장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완행의 속도가 증가합니다. 왜냐? 지금 완행이 느린 이유가 대피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행하고 완행이 만나면은 급행이 대피선을 통해서 갈 때까지 완행이 기다리거든요. 근데 충분한 대피선이 존재한다면은 이러한 기다린 9호선 완행이 급행이 추월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행이 시간을 그러니까 현재의 배차 시간과 표준 속도를 유지시키면서 9호선 완행의 표준 속도가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급행도 편성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9호선에 대략 이제 선로를 그리자면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완행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급행은 완행이 여기 갈 때 이렇게 추월해서 가고, 여기 또 완행이 있으면 추월해서 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피선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완행을 피해갈 필요 없이 쭉쭉쭉 가면 됩니다. 급행도 GTX랑 겹치지 않은 시간대만 가면 되기 때문에 편성 증가, 더 배차 간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호선이란다. 저 골드라인 같은 경우가 표준 속도가 9호선 급행하고 골드라인하고 비슷한데, 지금 골드라인이 출근 시간 기준으로 거의 3분의 1대꼴로 가잖아요. 급행도 선로 용량만 확보가 되면 3분의 1대까지도 배차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고, 굳이 8량, 그러니까 전철이 딱 왔을 때 한 양이 8개짜리가 3번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6량으로 편성을 늘려가지고, 똑같이 그러면 이제 24량이잖아요. 83에 24, 64, 24. 그러면 6량의 타편성으로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9호선에 배차 간격을 줄일 수가 있다. 편성 증가는 배차 간격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항상 나오는 게
GTX는 배차 간격이 5, 6분이라는데 GTX하고 9호선하고 겹치게 되면은 둘 다 표준 속도가 길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모든 선로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게 아니고 정차역은 달라집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등촌에서 그 다음이 이제 염창이죠. 염창, 신목동, 선유도, 여의도 막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증미, 가양 다음이 양천향교죠. 그 다음에 마곡나루 이렇게 있을 때 9호선은 마곡나루, 가양, 염창, 여의도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완행은 다 쓰고 GTX가 이제 선로를 공유할 경우는 여기를 다 패스하고 여의도에서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이 급행하고 GTX하고 엇갈려도 그러니까 GTX하고 9호선 급행이 한 1, 2분 정도까지 배차 간격이 그 선로를 쓰는 시간적 차이가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줄어들었다 한들 9호선 급행은 염창에서 멈추거든요. GTX는 쭉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D하고 9호선이 선로를 공유할 경우는 D도 좋고 9호선 급행도 좋고 9호선 완행도 좋고 9호선의 전반적인 표준속도와 배차 간격 등등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GTX-B가 신도림에서 서울역까지 경부선 선로 공유를 하고 이복선으로 만들면서 경부선 상황이 좋아지는 거와 정확하게 겹치는 이치거든요. 물론 이렇게 할 경우 이제 공사비가 얼마나 다운되느냐는 이런 조사를 예타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뭐 제가 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공사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김포공항에서 여의도안을 좀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삼성역도 어느 시점까지는 9호선과 D가 헤어지겠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는 D와 9호선이 선로 공유를 해서 삼성역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런 플랜 B가 있었으면 저는 좀 괜찮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이렇다고 6월에 발표는 또 김포공항 여의도 경유입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했다가 틀리면은 그러니까 없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를 희망사항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자체가 앞으로 이러한 예타를 제발 좀 돌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찌됐건 간에 10조짜리 국가 그런 인프라 예산에 쓰이는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한강 이남 지역에서 인천권까지 좋다고 10조짜리 돌린 바람에 지금 그 교통연구원에서 GTX-D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제일 큰 일종의 타겟이 됐거든요. 두 번째로는 공항철도 고속화만으로 Y자 분기에 대한 문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이거 뭐 1억인가 2억 들었다는데 이거 예타 인천 재정만 날아간 셈이고, 7호선이 지금 공철 청라역과 붙고 7호선이 청라 쪽을 관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호선도 지금 뭐 예타를 돌리느냐 마느냐 아닌 것도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거 오타가 났네요. 교통망이 완성되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Y자 노선 돌린 바람에 검단만 피 보게 되죠. 왜 검단이 피를 보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 김부선으로는 어찌됐건 간에 강남을 가려면 무조건 2회 환승이 필수가 된다. 그 다음에 강남을 둘째치고 마곡 여의도도 쉽진 않거든요. 특히 뭐 여의도야 뭐 B 타고 여의도 간다고 치죠. 검단이 마곡의 일종의 좀 배후도시의 성격이 강한데, 이 김부선 타고 검단 분들은 김부선 타면 마곡까지 2번 2회 환승을 해야 됩니다. 뭐 개항에서 마곡나루까지 갈 수는 있겠는데 마곡나루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발산에서 내리는 분들도 있고 마곡역에서 내리는 분들, 편한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검단 Y자 주장을 해버린 바람에 여기에 대한 불이익은 검단분들이 상당히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고, 제발 지자체분들이 보고 쓸데없는 예타,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예타는 좀 하지 말라는 일종의 좀 경고성 이미지로 들립니다. 저는 참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세금 써가면서 안 되는 노선을 예타 돌리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에 박남춘 인천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대장홍대선 이게 지금 강서구하고 부천하고 마포구가 셋이 합심해서 지자체 예타만 2번을 돌렸습니다. 2번 돌리면서 4, 5년 정도 시간이 날아갔는데, 이 예타 돌릴 때마다 자꾸만 청라로 연장하자 라는 얘기 있고, 2호선 뭐 차량 기지를 뭐 청라까지 갖고 오겠다 그러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뻔뻔하게 예타로 돌린 게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홍대선 같은 경우는 2호선하고는 별개로 2호선 직결은 사실상 포기했고 그 김포공항 근처에 차량기지를 놓는 것으로 일단은 최종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자꾸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장홍대선 지어지면은 대장홍대선을 청라로 연장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난데없는 서울 2호선 지선을 지금 청라로 연장시켜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거를 지금 제가 3년 전 지선에서 본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찡찡대고 있으니까 일단 국토부는 이거를 이번에 4차 교통망에 후보 노선으로 넣었어요. 대장홍대선이 안 되면 같이 날아가는 거고 대장홍대선이 되더라도 그 후에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건데 이 노선부터 시작해가지고 GTX-D도 그렇고 지금 쓸데없는 지역 이기주의에 쩔어있는 예타를 한두 번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중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GTX의 만악의 근원이 지금 남부강의 급행철도고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간편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GTX의 표준속도를 깎아먹는 2호선 급행 정도밖에 안 되는 노선을 갖고 좀 GTX라고 난리를 친 바람에 장계에서 부천종합 운동장까지도 16분씩이나 걸리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됐고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남부공항 급행철도가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웬만한 수도권 서쪽의 2기, 3기 신도시를 쓸데없이 너무 많이 멈추는 바람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2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선로공유도 하기 힘들고 뺑뺑이 순환선 경기도로 나가는 노선이 아닙니다. 이미 확장성이 더 이상 없는 2호선이거든요. 이런 노선을 지금 기반으로 만들어가지고 표준속도만 깎아먹게 2호선 급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꾸만 지금 나온 이야기가 김부선을 추후에 남부광역 급행철도랑 있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GTX-B 초기 때도 똑같은 얘기 나왔거든요. 2015년 경우에도 GTX-B 국토부 초기 노선이 나오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남부광역 급행철도의 부천종합 운동장이 여기서 만나니까 직결시키겠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당연히 국토부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가 했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장장 안 했던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국토부가 씹었던 이런 내용들을 지금 GTX D 김부선을 발표하면서 남부광역 급행철도는 역시 den공 잘라먹고 발표를 했는데 추후에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잘라먹었다? 이건 첫 번째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박원순 시대 때 이게 지금 개발된 전철 노선 계획인데 박근혜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어지더라도 이 노선은 전혀 국토부가 쳐다도 안 보는 노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원순 지역이 혈안이 된 오세훈 현 시장이 이 노선을 다시 쓰겠다. 물론 오세훈 시장이라고 뭐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모든 노선들을 지우진 않습니다.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도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약간은 구체화가 된 노선이고 노선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없이 서울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예타 없이 이거 민재적 결선만 통과되면 시도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진행의 과정이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남부광역 급행철도는 지금 계속 얘기가 국토부 건에 올라올 때는 댕콩 잘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 굳이 무리해서 추진을 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광역 급행철도가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 GTX-D가 나가리 됐다. 사업비도 이야기가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역을 정차시키기 때문에 강남 장기역에서 삼성까지 40분 넘어간다. 이건 사실상 GTX로 말하기가 어려운 노선이고 결국 엉터리 지자체의 출발점이 남부광역 급행철도이기 때문에 제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6월에 최종위로 확정으로 될 때 이 김부선이 변경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노선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시간적으로 2달 안에 새로운 대안노선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이거 2달 안에 예타 돌리면 그거 누가 믿나요? 심지어 지금 이 GTX-D 전체 노선을 경기도가 지금 8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예타 돌렸는데 시원스레 빠꾸먹고 지금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잘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면 이제 뭐 두 번째로 GTX-B랑 뭐 직결 송도 쪽이 2배가 늘어날 텐데 송도 부평에서 환영을 2배 늘어나는 배차 간격을 환영하겠다라면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D와 B를 직결시킨 말이 그럼 B의 지선인 거고 GTX의 이 구간 늘어난 것처럼 B 예타를 사실상 다시 돌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는 BD 직결이나 뭐 D가 B의 지선이 된다도 굉장히 좀 안 좋은 확률로 보고 지금 꺼내놓지 않은 플랜 B가
있을 경우 이게 유일한 전 희망이지 않나 합니다. 조건이 특정 지금 앞에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몇 가지 명확한 명제의 조건들이 나오죠. 최소의 사업비로 최장거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2조에 뭐 70km 이러면 100% 통과될 겁니다. 그리고 GTX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노선, 외곽에서 서울 들어올 때 긴 가속거리, 그 다음 가속 구간, 그리고 유동인구랑 뭐 상업인구, 이러한 업무지구, 그리고 선로 공유 덧붙여서 서울 외곽에서 서울 진입까지 10분대가 나와야 되고, 중복 노선이어도 중복 노선에 대한 당위성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선로 공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복을 한다. 이 지금 노선이 존재한다면은 플랜 B가 전 6월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노선을 플랜 B가 있다면은 이 노선을 4월에 공천할 때 발표했어도 되지 않냐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잖아요. 제일 중요한 6월에 만약에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플랜 B가 있고 이 노선이 발표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4월에 김부선으로 발표를 한 제일 큰 이유, 한 번 노선 발표할 때마다 지자체들이 무지막지하게 태클을 지금 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GTX-C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그쪽 상황을 몰라서 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지만 상록순이야 뭐 어디냐 안산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설왕설래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A 같은 경우도 뭐 노선 연장 요구로 인해서 예타를 2번도 돌리고, 뭐 B, C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4월에 김부선 발표하고 6월에 플랜 B를 발표한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플랜 B가 발표를 하면 분명 몇몇 지자체들은 큰 반발을 할 겁니다. 큰 반발을 하는데 그래? 반발이 심하면 그냥 김부선 쓰던지 라는 입장에 좀 선택권을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 회로를 한번 제 나름대로는 돌려봅니다. 제가 주장했던 장기, 검단, 김포공항, 여의도, 사당, 삼성, 이 노선이 플랜 B라고 예를 들어보죠. 예입니다.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아무런 쓸데없는 희망 회로인데, 아무튼 이게 플랜 B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탈락되는 구간이 인천, 청라, 영종, 그 다음에 계양, 대장, 부천이잖아요. 여기서 엄청 태클을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 굳이 뭐 계양, 대장, 부천, 종합운동장 가겠다 그러면은 김부선 쓰던지, 안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선로를 많은 더 장거리로 가려면은 우리는 GTX의 특성상 역 배치를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선택을 해. 태클 걸지 말고. 저는 아마 제 희망 회로지만 이런 지금 하도 ABC에서 지자체들이 워낙에 많은 태클을 걸고 있으니까 이 노선을 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이번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진짜 좀 강서구 이야기니까 강서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